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했던 건 셀렉트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제가 드린 자료 보게 되면, 전체 셀렉터 해가지고, 와일드 캐릭터, 우리 와일드 캐릭터로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에스터리스크죠. 별표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거 이제 다 빼고, 이제 그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클래스도 뭐다 저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상당수의 부분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뭐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 없으니까 그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린 자료상으로는 7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가상 클래스 그럼 우리가 가상 그런 버추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수도라고 하는 거로 써요. 의사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 의사, 유사라고 하는 걸로 맞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수도 이그 클래스. 자,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셀렉터를 했어요. 아이디 셀렉터도 하고 클래스 셀렉터도 했는데 여기서는 마치 이 그 클래스 셀렉터하고 비슷한 형태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특정 사항에 대한 경우다라고 얘기하는데 특정 사항에 따라서 에 따른 어떤 이제 이 사일이 적용되는 경우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여기서 특정 사항이 어떤 경우를 얘기할 수 있냐면 예를 든다면 마우스가 이제 해당되는 항목에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위치할 때 뭐 색깔이 바뀐다. 색상을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또 이런 경우들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 마우스는 아니더라도 입력을 하려고 그 부분의 입력 위치에 키보드를 끌고 가던 아니면 마우스를 가던 간에 갖고 가게 되면 입력 라인이 있어요. 이름을 쓰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성명 입력란에 이제 그 키보드나 마우스나 뭐 위치가 가게 되면 위치하면 박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박스 하나 없다가 이름 그랬더니 여기다가 하고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모습이 이 자동 생성되는 거 이런 경우가 가상 클래스다 이런 거. 어.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마우스에 해당되는 거나 아니면 이 성명 입력처럼 이런 걸 이제 인풋이라고 얘기하는 통틀어서 그래서 인풋에 해당되는 건 제가 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자바스크립트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우스와 관련했을 때 이 동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또는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 또 마우스를 눌렀을 때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셀렉터는 어떤 것들이 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자 이거죠. 그럼 마우스가 저희 그 클릭됐을 때 해당되는 항목이 뭔가 저희 그 색깔이 변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글씨가 커진다든지 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그랬을 때 마우스가 그냥 위치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때 이 셀렉터가 호버라고 하는 셀렉터예요. 자, 우리 호버 그러면 이제 떠돌이라는 뜻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여기는 마우스가 또는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설명을 여기다 한번 붙여보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마우스가 위치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들어간다 해도 아무 동작을 안 하다가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또는 누르고 있을 때 그래서 마우스를 마우스 버튼을 있는 경우에 뭔가 이 동작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때 사용되는 셀렉터는 액티브라고 하는 거다. 그럼 여기 앞에 이 콜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 걸로 봤을 적에는 여기에 무슨 앞에 태그가 들어갔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포커스라고 얘기하는 폼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인풋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건데 또 어떤 이제 그 마우스나 키보드나 뭐 어떤 위치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펜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그 위치가 동작했을 때 그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가 나타난다든지 거기 나타나면 바탕 색깔이 안 보였다가 초록색으로 바뀐다든지 연두색으로 바뀐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폼이라고 얘기해요. 전체적인 모습. 그때 사용되는 거는 포커스라고 하는 거다. 포커스라고 하는 거는 이 마우스뿐만 아니라 키보드 또는 펜 등이 그 위치할 때 사용되죠. 위치하고 위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 위치하고 나서 위치 시작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렇게 사용되는 모습이 폼이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오늘 뭐 실습하는데 조금 실습하는 것도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글자만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상황이라기보다는 그건 그냥 특정하게 그냥 고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블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블록.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논문 같은 거나 뭘 보게 되면 첫 번째 글씨 또는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글자 좀 크게 만들 수도 있죠. 또는 색깔을 좀 달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정한다 해서 첫 글자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false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글자에 해당되는 것만 색깔을 바꾼다든지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첫 줄만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뭐 또 여기 보게 되면 뭐 짝수 페이지는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게 나오는데 뭐 링크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 그 유형 또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것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동작하는 클래스를 갖다가 가상 클래스 영어로 가상 우리말로 가상 클래스라기보다는 영어로 수도 클래스라고 알아두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태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태그 다음에 이렇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시 이 셀렉터가 들어가네요. 구분자 셀렉터. 그 중에 하나가 호버라고 하는 셀렉터다라고. 라고 한번 보죠. 근데 여기 태그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하나의 패러래프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이 항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여기 뭐 가톨릭이라고 한번 해보고 또 여기 대학교 그다음에 여기는 A 대학교, B 대학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갔더니 이 부분이 뭘로 되냐면 색깔 변경을 가져다. 색상이 그 연두색으로 바뀌었다는 이렇게 변경되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었지
가상 클래스, 의사제의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쓴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항목이죠, 리스트. 그래서 여기 예를 든다면 li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리고 색깔에 해당되는 걸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컬러. 연두색으로 바꾸고 싶다. 연두색은 보통부터 이거 옐로우 그린이라고 써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서 이 가상 클래스들에 대한 모습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 클래스.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는 제 셀렉터가 뭐 마우스 같은 어떤 상황이 닥쳐가지고 클릭했을 때 또 눌렀을 때 또 마우스에 포인터가 들어갔을 때인데 벗어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좀 구분해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화면 한번 만들어 보자. 첫 번째 글자색을 이렇게 해서 W자는 대문자로 쓰도록 하고 그 다음 글자는 까만색으로 그냥 일반적인 바탕색은 우리가 이 기본적인 바탕색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거에 그냥 하얀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걸로 보죠. 그 다음에 항목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HTML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CSS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어디에 올라갔냐면 이 여기에 올라가도 되고 여기도 올라가도 여기도 올라갔는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게 마우스 포인트. 자,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색깔이 여기가 바탕화면 색깔이 연두색으로 연두색 바탕색 위에 CSS라고 하는 게 나오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여기는 연두색 그리고 글씨는 CSS 이거는 검정색. 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면 해줘야죠. 뭐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이 셀렉터를 쓰는지에 대한 걸 한번 작성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첫 글자에 해당되는 거가 하나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거죠. false letter 블럭에 대한 거 하나 더. 폼에 대한 거 여기 뭐 인풋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물론 우리 책에 보기에는 앞쪽에 인풋이 나와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빼고 이 마우스에 해당되는 것 중에 포인트가 가게 되면 연두색 바탕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사용됐을 때 어떻게 이 태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부터 다시 쓸게요. 그리고 여기 헤드, 타이틀은 빼고 공간상. 네, 그리고 여기 이 스타일.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걸 갖다가 조금 좀 글씨가 큰 거라고 잡았을 때 이걸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걸로 잡으면 되죠. 이걸 아까서부터 헤드라인, 저희 다시 제목 그렇게 해서 H3. 근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냐?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드라인 또는 이제 첫 번째 제목의 경우는 항상 첫 글자는 빨간색으로 시작되게 하겠다. 첫 글자에 대한 거 false letter. 그래서 여기다가 false letter. 자, 이게 언더라인이 아니라 중앙에 쓰는 대시 형태예요. 그때는 뭘 하냐면 빨간색으로 하는 거죠. 첫 글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는 컬러 레드. 물론 세미콜론 하고 나서 해도 되고 그냥 가로 닫아도 상관없겠다 이거죠. 자, 두 번째 거를 보게 되면 만약에 HTML이라고 하는데 마우스 포인트가 마우스 위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탕화면이 연두색이 되고 까만색 글씨로 HTML이 되고 여기 마우스가 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사각형의 어떤 표시로서 연두색이 나오면서 CSS라고 하는 게 되고 여기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마우스가 벗어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수도 클래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 하나 하나가 다 뭐냐면 항목이다. 그래서 그거를 항목 li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마우스가 포인트가 위치할 때죠.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을 때라고 하는 걸로 하고 싶으면 액티브고 마우스 포인트를 하고 싶으면 허브. 그때 바탕 색깔 다시 말해서 HTML이라고 하는 글씨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HTML이라고 하는 글씨는 까만색인데 그 바탕이 하얀색으로 되는 걸 연두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죠. 색이 연두색, 옐로우 그린이라고. 그리고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타일에 대한 정의가 됐고 타이틀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들었는데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쓰던 대로 그냥 하면 된다 이거죠. 여기다가 바디 부분. 뭐 특별하게 뭔가 이제 그 작성해질 부분은 없죠. 마우스가 들어갔네. 아, 그럼 마우스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 걸 이벤트라고 얘기한다. 그런 체크를 할 부분들은 여기 필요 없다 이거죠. 누가 해주냐? 그냥 이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준다. 해보니까 첫 번째 H3라고 하는 헤드라인 제목에 대한 걸 정하죠. 그럼 뭐라고 정했냐면 제목은 웹이라고 썼는데 요거 빨간색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빨간색을 여기다 명시해 준 거 없죠. 누가 해주냐? 여기서 해줬다 이거죠. 스타일에서. 그냥 작성하듯이 그냥 쭉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스타일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항목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순서가 없는 거니까 언어드 리스트 U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전체 하나 들어갈 때마다 다 색깔이 연두색으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LI가 아니라 UL이라고 쓰면 되겠죠. 뭐 그건 그렇고 LI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HTML.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와 별 차이 없이 이 태그 프로그램 작성하듯이 그냥 써주시면 되죠. 바디 부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CSS 이것도 강조하는 거 다 빼버렸으니까 이거 그냥 쓰면 되고 슬래시 li 세 번째도 자바스크립트 그럼 되죠. 그리고 슬래시 ul에서 요거에 짝을 이루면 되겠고 마지막 바디에 짝을 이루는 닫는 거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진짜 끝인 HTML의 끝 end HTML 슬래시 HTML 하게 되면 이거하고
글자가 길어서 완전히 이 태그 프로그램이 작성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항목들에 들어갈 때마다 li라고 하는 태그를 만나게 되면 li 태그 중에 이런 기능이 있어. 막 호버라고 하는 이런 게 맞나? 이런 저기 셀렉터가 있어. 그러면 여기 바로 이 배경색을 연두색으로 바꾸고 이 내용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 포커스에 해당되는 거를 잡아서 해주는 것까지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쪽 가서 뭐 입력 넣고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굳이 여기서 이 데이터만 집어넣고 모양만 잡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가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거는 책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할 내용들은 뭐 제가 아는 분은 이제 그 색상학으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영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오셨더라고요. 뭐 그러고 나서 그거 가지고 뭐 어디 그 화폐 관련된 것도 하시겠다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색상 그러면 컴퓨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 색상이 중요하지 우리는 이 그 논리적인 어떤 코드가 더 중요한데 책에서 다루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여기서 다루는 게 스타일이니까 한번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또 물리학에서도 색깔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색깔 하는데 보게 되면 이거 뭐 이제 그래픽스 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걸 알파 값은 뭐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거 그래도 조금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모르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정리하는 의미에서 색깔에 대해서 색깔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이 그 RGB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죠. 이 색깔은 이제 이렇게 보면 RG 그래서 빨간색과 그다음에 초록색과 파란색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나타내는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 하면 투명도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알파. 그래서 빨간색이다라고 해도 빨간색이 얼마나 투명하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색깔을 나게 되게 되면 RGB라고 하는 걸로 색깔을 나는 이걸 이런 방식에 해당되는 게 가장 원초적인 거고 보통 A를 앞에다가 쓰는 경우들이 우리는 이제 흔한데 여기는 뒤에다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알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색상을 나타내는데 빨간색이라고 하더라도 빨간색이 얼마나 진하냐 연하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채도와 명도라고 하는 거지. 거기 제가 뭐 대충 이제 그 강의하면 자료로서 적어드렸죠. 그래서 HSL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기 한다 했죠. 이걸 hue라고 하는 색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지개 빛깔 일곱 색상 가지고 나타내는 거에다가 거기에 진하기, 그 다음에 명도는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것 같이 나타내죠. 그걸 갖다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명도라고 해가지고 이걸 색상, 그 다음에 이걸 채도, 이건 명도 이렇게 나타내. 자, 보통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별로 이렇게 이 그래픽스라고 하는 뭐 수업할 때도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제 뭐 그 다 알고리즘 위주로 수업을 하지 이런 색상에 대한 거는 그냥
있구나 정도만 얘기하는 걸로 보통 넘어가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빨간색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빨간색인데 아주 저그 좋은 빨간색, 진한 빨간색, 그래야 선홍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기다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그 떨어지게 되면 색상이 좀 떨어지게 되면 여기 무슨 색깔로 가게 됐냐면 회색 가까이 돼요. 이쪽에.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제일 여기는 검정색이 되고 이제 이 검정색에 대한 걸 갖다 점점점점점점점 밝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흰색이 되죠. 백색.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뭐라니 이 위쪽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이렇게 되는 거를 요 관계를 이 관계를 채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 빨간색에서부터 이렇게 색깔이 이 빨간색보다 조금 더 탁한 거, 탁한 거, 탁한 거, 탁한 거, 탁한 거. 그래서 여기가 가장 이 그 빨간색 중에 선홍색, 우리 그 혈액 같은 색깔, 그리고 그보다 조금 탁한 아주 아주 탁한 빨간색. 그 이게 점점 탁해지는 거죠. 이게 탁해지는 거. 탁해지는 정도를 이쪽으로 가면 점점 진해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탁해지는 게 약해지는 거고, 진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채도라고 얘기하는 명도라고 이게 명도고 미안합니다. 이게 채도라고 얘기하죠. 음. 그래서 빨간색에서 점점 탁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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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모습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할 때 HSL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명도는 값이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RGB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표현은 색상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16진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가 우리가 그냥 다루는 10진법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고 16진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보통 00에서부터 시작해서 FF라고 하는 16진수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255까지 0. 이거는 이 전체 나타내는 게 앞에 숫자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숙성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하고 빨간색 두 자리 16진수로 그다음에 초록색에 해당되는 거 두 자리, 파란색에 해당되는 거 두 자리 해당되는 거. 이게 다 16진수로 표현됐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얼마냐면 00부터 시작해가지고 FF니까 이게 8자리죠. 8비트. 그리고 8비트. 자, 이렇게 8비트, 8비트, 8비트. 그래서 전체 몇 비트로 나타내냐면 24비트로 나타내. 그래서 24비트로 색상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24비트로 색상을 표현하니까 00000000 해서 24비트가 다 0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4비트가 다 1일 때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몇 종류가 하냐면 2의 24승계가 해당되는 게 가능하죠.2의 20승. 보통 우리가 2의 20승 그러면 1메가 거기다가 다시 뭐 2의 4승을 더 곱하든지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2의 4승 곱하기 2의 20승. 이거는 16 곱하기 2의 10승. 그러니까 이제 그 메가 1메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한 16만 개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간단하긴 한데 우리가 16진수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16진수로 표현할 적에는 이렇게 표현해라 했죠. RGB라고 하는 이런 함수 형태를 주고 여기에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에 해당되는 걸 10진수 값으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10진수 값으로. 자, 이건 다 10진수 값이니까 10진수 값은 그러니까 16진수는 0부터 FF라고 하는 걸 표현되고 10진수는 0부터 255까지 가능하다. 아까 이런 경우를 쓴 경우가 있었어요. LI라고 하는 걸 쓰고 여기다가 호버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었죠.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여기다가 하고 난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썼죠. 네, 네.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 뭐 빨간색 그러면 대충 빨간색은 알겠어. 근데 다저 블루라고 하는 색깔이다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죠. LA에 사는 사람들은 좀 알지 모르겠어요. 다저스 팀의 색깔이 유니폼 색깔이래요. 근데 저 이제 뭐 이름도 다 지고 막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흥미도 별로 없고 야구에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거 하늘색이래요. 그래서 이 이런 색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을 하고 싶다. 이거보다 약간 진한 색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대량적인 값을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이거를 색깔로 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값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li 오버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만약에 16진수로 쓰고 싶다. 완전한 빨간색으로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FF0000 이렇게 써도 되겠다. 또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10진수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RGB라고 쓰시고 255 0 0 이렇게 써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는 조금 더 저희 이런 저희 이 색상의 채도에다가 명도까지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HSL 그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 색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정확하게 되면 어떤 감인지 모르겠지만 뭐 200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채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한번 해보자. 채도에 해당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100%를 가지고 이 진하게 만들려고 한다. 명도는 아주 좀 흐릿하게 만들려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값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색상에 대한 게 여기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색깔을 정하고 싶으면 이런 방식을 가지고 쓰셔라라고 하는 거에서 그냥 하나의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색상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뭐 특성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있었죠. 컬러와 관련된 프로퍼티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색상에 대한 거는 이제 이 정도라고 하고 우리가 이 텍스트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볼게요. 색상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하게 되면 파란색이다. 그런데 파란색보다 약간 연한 파란색, 약간 진한 파란색. 사실 이 구분도 잘 안 되고 모니터의 그 조절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들리고 그 다음에 또 인쇄에 따르면 이 잉크 색깔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신문이나 잡지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거는 좀 생략하자 이거죠. 더 중요한 건 텍스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웹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 읽기를 좀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거를 가지고 색깔도 해야 되겠지만 이 텍스트의 모습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들여쓰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들여쓰기라고 하는 거는 앞 그 문장을 시작할 적에 몇 칸을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 인덴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단락에 몇 글자 들어갈지에 대한 것들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정렬에 대한 걸로 왼쪽 정렬할 것인지 오른쪽 정렬할 것인지 아니면 가운데에 맞추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다 끝을 쭉 맞춰가지고 워드 프로세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justify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생각해 보자. 그다음에 이런 걸 하다 보게 되면 그 글자들이 나왔을 때 그 글자를 밑줄을 그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글자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이 위에 첨자를 쓰기도 하고 아래 첨자를 써야 될 때도 있죠. 또는 이 위에다가 줄을 긋기도 하고 아래에다 줄을 긋기도 하고 아니면 그 부분은 삭제해라라고 하는 걸로 삭제하는 형태에 나타나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꾸미기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자, 들여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이 그 스타일 형태는 텍스트 인덴트라고 하는 요걸 써야 되겠고 이런 모습의 셀렉터를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중요한 건 이제 몇 칸을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이 그 길이에 해당되는 정보를 주시면 되겠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또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퍼센트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건 안 써봤어요. 그다음에 정렬을 하는 거는 많이 사용되죠. 우리가 워드프레스 작성할 때 보게 되면 왼쪽 정렬하시오, 오른쪽 정렬하시오, 뭐 그런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들에 대한 정리를 이 왼쪽에 쭉 맞춰서 할 경우도 있고 오른쪽 줄을 쭉 맞춰가지고 뒷줄을 맞추기도 하죠. 또는 중앙에다가 자료들을 쭉 나열하기도 하죠. 센터. 또는 이와 같이 워드프레스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쭉 하나의 단락들이 맞아 떨어지도록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갖다가 justify라고 얘기하죠. 이제 꾸미기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글자가 있으면 ABC라고 하는
이런 A, B, C 밑에 이렇게 언더라인이 들어가게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더라인을 밑줄을 긋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위에 이렇게 이 오버라인을 만들기도 하죠. 때로는 이렇게 이제 삭제하는 것처럼 지우기도 하죠. 그러다가 라인 스루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다 외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책을 찾아가면서 또는 매뉴얼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작성하다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다 보게 되면 이런 거가 있구나 그러고 손이 익으면 대로 하시게 될 거다. 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런 예를 하나 보고 그리고 텍스트 꾸미기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웹페이지를 여기 텍스트라고 이런 타이틀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오른쪽 정렬이 돼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한 줄 쭉 긋고 그 다음에 여기 좀 공간을 이렇게 쭉 몇 칸을 띄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갔어요. 얼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한참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이 텍스트 제어를 이렇게 된 거는 줄을 걷다라고.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였다라고 보죠. 여기는 빈칸. 이렇게 생긴 모습에 대한 거를 네가 구축하려고 했을 때 여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의 왼쪽과 오른쪽 동시에 정렬이죠. 이런 걸 갖다 justify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 텍스트 형태로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거. 거기다 조금 더 집어넣는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고 바탕색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는 더 마우스가 여기 올라갔을 때 이 HTML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색깔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수도 클래스라고 하는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을 조금 뭐 암기할 필요도 없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영어 단어에서 나왔으니까. 헤드, 타이틀 적었으니까 한번 써보죠. 뭐라 되냐면 텍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제 그 스타일을 정하지 않고 쓰게 되면 CSS3 레벨 3를 어떤 그런 어떤 스타일 정하지 않고 HTML이라고 하는 태그만을 쓰게 되면 오른쪽 정렬이라고 하는 게 현재 안 되죠. 이거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띄는 걸 어떻게 하든지 장법을 작성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죠. 이렇게 오른쪽 정렬해 주기 위한 어떤 모습에 대한 걸 정하기 위해서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정해 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목에 대한 건 오른쪽, 그다음에 줄글 쪽에는 어떤 색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결정을 해보죠. 첫 번째, H3라고 하는 저와 같이 제목일 적에는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른쪽 정렬할 것이니까 그때 정하는 것이 텍스트. 여기 얼라인티가 안 적었네. 여기다 좀 빼먹었는데
이 앞에 이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다가 적어야 되는 것이 left나 right냐 center냐 justify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먼저 이거는 오른쪽 정렬이니까 right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처럼 중앙에다가 줄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 스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렉터에 대한 건데 이 셀렉터는 스팬이라고 하는 이미 태그가 있으니까 이 태그에 해당되는 거일 적에는 가운데 줄을 그어버려라. 이게 줄 긋는 거.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뭐 이것도 제가 여기 빼버렸는데 안 빼. 자, 여기도 제가 아직 빼먹었어요 앞에. 꾸미기인데 텍스트 데코레이션. 자, 이렇게 생긴 그 뒤에다가 언더라인이든 오버라인이든 라인스루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그 라인스루. 그래서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났을 때는 이와 같은 작업할 거다. 이런 이 그 애트리뷰트 속성의 속성형 값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세 칸 정도 띄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패러그래프 단락으로 보자. 그래서 단락에 해당되는 걸로 보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의 단락에 해당되는 거. 그걸 P1이라고 하는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보려고 그래. 그리고 요에 해당되는 걸로 보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보려고 한다. 여기 이렇게 이걸 보면 클래스에 해당되는 셀렉터라고 하는 걸로 결정해 보죠. 그래서 클래스 셀렉터 앞에는 반드시 도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표시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은 걸 보게 되면 먼저 왼쪽과 오른쪽 정렬을 쳐주죠. 따라서 텍스트 여기는 아까 썼죠. 인덴트 첫 번째 줄일 땐 세 칸을 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 칸을 띄는데 이 세 칸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그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를 픽셀이라고 하는 크기를 할 때 점에 해당되는 거 이거 px라고 표시해 줘. 점의 크기.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m이라고 하는 것도 써요. 이건 뭐의 약자라기보다는 이 em이라고 하는 이 그 단위가 있는데 크기 단위. 단위 중에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em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em이라고 하는 건 뭐에서 나오냐면 대문자 m자가 있고 이 m자에 이 폭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얼마를 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보통 요거는 절대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상대 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폰트 사이즈가 16 픽셀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px, 16px 이렇게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16px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E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참 내려가서 폰트 사이즈를 다시 이 그 2EM이라고 하면 돼요. 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2EM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기서는 폰트 사이즈가 이거 가지고 16 픽셀이
원 EM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여기 다시 와가지고 2PM이니까 폰트 사이즈는 16 곱하기 2의 픽셀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된다. 글씨 크기가 이렇게 커진다. 그래서 이거는 32 픽셀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된다. 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상대적인 크기다. 내가 이걸 갖다가 8로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16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M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어떤 크기다라고 하는 걸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참고로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이그 원 폰트 사이즈의 하나를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16 픽셀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원 EM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럼 여기 세 칸 띈다 그랬으니까 세 칸이니까 여기는 세 개에 해당되는 EM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래서 세 글자를 요만큼 들여쓰기 한다는 얘기예요. 들여쓰기.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쭉 줄을 맞추죠. 따라서 텍스트의 배열에 해당되는 거 얼라인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정렬이니까 justify. 자, 여기는 그냥 빈칸 하나 쓰면 돼요. 여기 요 뒤에다가 써도 되는데 제가 그냥 다음 필에다 썼을 뿐이다. 세미콜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 속성과 속성값에 해당되는 걸 구분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된 거까지 해서 스타일에 대한 걸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드에 대한 것까지 다 완성이 돼요. 이제 마지막을 바디 부분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바디 부분을 작성할 적에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미 다 정했으니까 그냥 쭉쭉쭉쭉 스타일 생각 안 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 자, 이건 지울게요, 이거는. 첫 번째 헤드가 이렇게 들어갔죠. 헤드가 H3라고 하는 크기로 여기 정했다. 그러면 여기 태그하고 태그가 맞아서 이건 태그 셀렉터가 되고 이게 태그가 일치되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화면에 배치해 준다. 웹페이지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텍스트콤이라고 글씨가 돼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얘기는 이게 없으면 스타일 파일이 없으면 스타일 내용이 없으면 왼쪽에다 그냥 갖다 붙여버렸을 텐데 까만색 글씨로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 오른쪽에다 갖다 붙인다. 색깔은 그냥 까만색이겠죠.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 그 다음에 줄을 걷죠. 호리젠탈 라인 HR. 그 다음에는 요 내용들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뭘로 잡았냐면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잡죠. P. 또는 디비전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DIB라고 해도 되는데 뭐 제가 이제 드린 자료에 P라고 썼으니까 P라고 찍게. 그리고 요거를 하나의 어떤 형태에 해당되는 셀렉트를 잡았죠. 그 셀렉트가 P1에 해당되는 형태를 가지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클래스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부류에 해당되는 걸로 스타일을 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여기 P1 스타일에 해당되는 걸로 정해달라. 그리고 쭉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 내용들을 HTML 그래서 여기 앞에 빈칸을 고려할 필요 없이 쭉 쓰면 알아서 세 칸이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쭉 쓰고 그러다가
요 내용이 나올 때까지 써야 되겠죠. 그때 뭐를 쓰면 되냐 하면 요 span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줄을 갖다 가운데 이렇게 지을 거니까 텍스트 제어. 뭔지 모르지만 또 한참 내려가서 마지막에 할 수 없다까지 쓰고 슬래시 p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end body 그다음에 end html.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문장에 해당되는 거가 내용이 스타일 형태를 정해서 왼쪽 오른쪽 정렬 그다음에 이런 텍스트 꾸미기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중요한 것처럼 시험 문제도 내고 뭐 그러시면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는 알아두셔라라고 하는 거 그냥 설명드린 게 되겠습니다. 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뭐 그런 거 다 빼고 제가 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폰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폰트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 뭐 이거는 조금 넣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빼고 목록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는 전 시간에 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목록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이 unordered list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다뤄봤어요. 자, 그냥 계속해도 되죠. 그리고 좀 일찍 끝낼게요. unordered list에 대한 거. 자, unordered list를 보게 되면 앞에 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나와 있었죠, 이런 거. 블렛이라고 보통 이제 이 영어의 워드 프로세서, 택이라고 하는 워드 프로세서를 보게 되면 블렛이라고. 물론 아래 한글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이런 식의 이 구분자들이 앞에 있었는데 이 스타일이죠. 이제 스타일의 어떤 구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것들에 대한 것도 좀 저희 이 스타일 없이 일반적인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모습을 바꿔서 이런 모습도 있고 속이 빈 것도 있고 네모 박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뭐 이렇게 또는 내가 여기다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나타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한국과 관련된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기와 관련된 걸 쓰기도 하고 또는 다른 나라 거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 해당되는 걸로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뭐 성적이다 그러면 성적에 해당되는 거. 뭐 이렇게 뭐 오성기다 그러면 오성기에 해당되는 거. 표시할 수도 있겠죠. 아까 국가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어떤 통계자를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정하게 되면 이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바꿔서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리스트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 타입이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스타일 리스트에 이 타입에 대한 걸 보죠. 이걸 표를 나타내 보게 되면 먼저 구분했을 때 이 언오더드 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동그라미 모습의 것들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것 중에 속성값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하나가 속성값을 디스크라고 정했을 때 이 모습에 대한 거나 설명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디스크일 때는 이런 모습을 합니다. 까만색 모습. 해당되는 둥근 구분자로서 표시된다. 만약에 속성값을 서클이라고 하는 걸로 정하게 되면 속이 빈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라고 하는 속성값을 주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네모 모습인데 이 속이 꽉 찬 모습이다. 두 번째는 오더드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이 십진수에 대한 걸로 표시하게 되면 1, 2, 3 이런 걸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로마자인데 이 로마 로마 이제 소문자에 해당되는 걸로 표시하게 되면 이런 식의 표현된다. 여기 로마인데 대문자로 표시하게 되면 I자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게 되죠. 그 다음에 영문자로 나타낸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정도만 이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스타일은 이렇게 그 글머리 기호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글머리 기호에 해당되는 걸 한번 정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만의 이미지 글머리 이제 그 기호에 대한 거를 한번 설정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와서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집어넣어서 나타내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는 이 위치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이 색깔에 해당되는 색상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요 스타일에 해당되는 걸 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이 이미지 파일에 해당되는 거로 글머리 이미지, 글머리 모습을 이미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스타일 파일에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라고 하는 그다음에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태극기 모양의 어떤 거다라면 태극기 모양의 이미지 파일 PNG라고 되어 있는 거든 아니면 다른 이제 모습의 어떤 파일이든 간에 그런 걸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URL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미지 파일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거를 정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작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화면에 작성하게 되면 왼쪽에만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죠. 왼쪽 오른쪽에 다 섞여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보죠. IT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 태극 모양이 들어갔다. 태극 모양이 있고 여기는 뭐 다른 나라에 해당되는 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뭐 줄이 이렇게 있다고 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렇게 돼 있을 때 IT 기술과 같은 서적을 보니까 여기는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 이건 영문판이라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의 그 웹페이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다가 쭉 붙었는데 그 다음에 목록들을 보니까 웹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이 뒤에 또 이렇게 붙어 있다 했죠. 여기도 태극 모양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똑같이 영문판으로 돼 있어서 어떤 그 영어의 어떤 이름으로 돼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여기 다 어떤 붓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 이미지 파일이 있다라 이미지 모습이 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모습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이거는 좀 더 오른쪽에 가서 붙었고 이건 왼쪽에 가서 붙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들이 위치에 해당되는 건 어디다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거 글머리의 어떤 위치 이게 리스트 스타일 홈페이지 그리고 여기다가 위치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위치에 대한 자료 주는 것까지 해서 한번 뭐 자세하게 저희 그뭐 그리는 거보다는 이런 거를 하나 그냥 그림으로 이런 거를 보여보도록 하죠. 여기도 홍길동이라고 쓰고 여기도 스미스라고 할게요. 자, 이런 모습일 때 이제 그 어떻게 이 스타일 파일을 가지고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여러 다음 주에 하는 거부터 이제 동적인 모습이 좀 들어가게 될 텐데 그거부터 하고 자바스크립트가 더 핵심이니까 여기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저와 같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모습에 대한 거를 꾸며 보자 이거죠. 그래서 먼저 HTML만 쓸게요. 타이틀도 빼고 스타일만 쓰도록. 자, 이렇게 생긴 경우를 보게 되면 이 기호가 왼쪽에 들어가냐 오른쪽에 들어가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 이제 저거 오너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각각의 항목들을 보게 되면 이 항목들에 대한 것들이 이 한국의 국기에 대한 거와 미국의 국기에 해당된 걸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미지에 해당된 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걸 여기다 정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국 국기에 해당되는 거 항목일 때 미국 국기일 때 해당되는 거에 항목일 때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요 가로 안에다 넣어 주시면 돼요. 한국 국기에 해당되는 거 쓸 적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리스트 스타일 그리고 이미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있는 URL 그 국기의 모습을 정할 거니까 국기의 모습이 GIF 파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이게 코리아 GIF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하기를 이거는
자, 요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차이가 나냐면 이와 같이 언어드 리스트라고 되는 게 왼쪽에 다 들어간 게 있고 오른쪽 쪽에 들어간 게 있죠. 자, 이와 같은 거를 정하기 위한 어떤 모습에 대한 걸 정. 자, 그래서 하나가 이그 UL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해당되는 언어드 리스트가 있는데 이 왼쪽에 들어간 거하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걸 갖다 구분을 해서 좀 써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왼쪽에 해당되는 거 레프트. 뭐 책에는 이제 아웃사이드 리스트라고 했는데 레프트 리스트라고 칠게요.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자, 레프트 리스트에 있는 거에다가는 쓸 때 리스트 그다음에 스타일 그리고 포지션. 자, 여기는 왼쪽에다가 이 줄에 이렇게 된 거 왼쪽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아웃사이드라고 쓰면 되는 거고 이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냥 보시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쪽에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라이트 리스트라고 붙이고 이거는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 그다음에 여기는 인사이드라고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걸로 그 구분을 해서 이 왼쪽 부분에 홍길동 스미스냐 오른쪽에 있는 웹에 해당되는 거냐라고 하는 걸로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목록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바디 부분에는 쭉 작성해 주시면서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것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요거에 따라서 작성해서 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클래스 타입으로 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셀렉터. 첫 번째 뭐 목록에 대한 거는 빼고 일단 이렇게 쓸게요. UL. 제일 여기에 있는 거는 왼쪽에 들어간 거니까 제목은 뭐 IT 기술이라고 되는 거는 제가 그냥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그리고 뭐라고 적었냐면 요거죠. 레프트 리스트. 이렇게만 적으면 돼. 그다음에 제목은 없으니까 항목에 LI. 그리고 여기도 코리아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갔으니까 KO, KOR. 홍길동 슬래시 LI. 그 다음 거는 이거는 스미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USA. 저렇게 해서 요 UL이 언어드 리스트가 두 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레프트 리스트로 되어 있으면 왼쪽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목록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아래 웹이라고 하는 내용들의 또 홍길동과 스미스라고 하는 걸 쓰고 싶으면 요 다음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UL 그리고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클래스구나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left, right list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도 안 썼는데
IT 기술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이거 하나만 써볼게요. 웹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잡아주시면 돼요. 단락을 하나 잡아주시면. 그 다음에 li. 이번에는 홍길동. 네, 홍길 그냥 쓰면 안 되고 여기도 클래스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국 국기가 앞에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홍길동. 그 다음에 스미스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니까 USA라고 하는 모습의 국기가 하나의 이제 글머리로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거하고 요거 얘기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또 변천될지 모르니까 그냥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이거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런 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스타일 파일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하고요. 원래는 이제 그 여기다 좀 더 추가해서 애니메이션 기능 비슷하게 이 더 추가되는 동적인 어떤 모습을 좀 더 넣으려고 하는 거는 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이 그 내용이 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 시트라고 하는 거는 다 종료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두 달 정도 돼 가기 때문에 이 진도를 조금만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렇게 건너뛰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조금 이해하는데 불편하신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